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시베리아 벌판에서 자란 한 러시아 여의사가 아버지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혼자 한국에 온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한국말 한마디도 못했던 그녀가 어떻게 한국 최고 병원에서 인정받게 됐을까요? 그리고 왜 한국 해군 특수부대 군의관과 운명적인 사랑에 빠지게 됐을까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임신, 양가 부모님의 반대, 그리고 숨겨진 충격적인 비밀까지. 강민혁에게는 전 약혼녀 사이에 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과연 이들의 사랑은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마지막에는 정말 상상도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도전이 어떻게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됐는지 끝까지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저는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시고 어머니는 간호사셨죠.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부모님은 제가 의사가 되길 바라셨어요. 나탈리아야, 너는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되어라. 아버지가 항상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군의관으로도 복무했죠. 러시아 군대에서 3년간 일하면서 정말 많은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하지만 늘 한계를 느꼈어요. 의료 장비도 부족하고 약품도 충분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2019년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심장에 문제가 생긴 거였죠. 병원에 모셔다 드렸는데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수술이 필요한데 비용이 많이 든다. 저희 가족에게는 너무 큰 돈이었습니다. 그때 인터넷에서 우연히 한국 병원 연수 프로그램 공고를 봤어요. 합격하면 연수비도 주고 나중에 정식 채용 기회도 준다는 거였죠. 마음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돈을 벌어서 아버지 수술비를 마련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바로 지원서를 냈습니다. 영어로 쓰느라 며칠 밤을 새웠죠. 의학 지식 시험도 보고 화상 면접도 봤어요. 정말 떨렸습니다. 그런데 2주 뒤에 합격 통지서가 왔어요. 엄마, 아빠, 저 한국 가요. 부모님은 기뻐하시면서도 걱정스러워 하셨죠. 딸을 그렇게 먼 나라에 보내야 한다니. 마음이 복잡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가족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나탈리아야,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도 된다. 하지만 가서 꼭 성공해라. 아버지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2020년 1월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에 모든 걸 담고 떠나는 길이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시베리아 설원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꼭 성공해서 돌아가야지. 비행기 안에서 한국어 책을 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기본 인사말부터 외우기 시작했죠. 그때는 몰랐어요. 이 언어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언어가 될 줄은 말이에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설렘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새로운 나라,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나왔을 때 정말 막막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모든 게 낯설었죠. 다행히 병원에서 마중 나온 직원분이 계셨어요. 김 과장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나탈리아 씨? 한국어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예스 영어와 한국어가 뒤섞여서 대답했죠. 김 과장님이 웃으시면서 천천히 말씀해 주셨어요.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데 정말 신기했습니다. 빌딩들이 이렇게 높고 많을 줄 몰랐어요. 러시아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죠. 네온사인들도 화려하고 사람들도 빨리빨리 걸어다니더라고요. 병원 근처 고시원에 짐을 풀었어요. 방이 정말 작았습니다. 침대 하나에 책상 하나, 그게 전부였죠. 하지만 깨끗하고 따뜻했어요. 창문으로 서울 야경이 보이니까 마음이 설렜습니다. 다음날 아침 드디어 병원에 첫 출근했어요. 서울 아산병원이었죠. 정말 큰 병원이더라고요. 러시아에서 본 병원과는 규모가 달랐습니다. 로비부터 정말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인사팀에서 오리엔테이션을 받았는데 한국말로 설명하시니까 반도 못 알아들었어요. 옆에 앉은 다른 외국인 연수의들도 고개를 갸웃거리더라고요. 그래도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이분이 외과 김 교수님입니다. 제가 배정받을 과의 교수님을 만났어요. 김 교수님은 엄격해 보이셨죠. 나탈리아 씨 맞나요? 러시아에서 왔다고 들었습니다. 차갑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첫 회진 시간이었어요. 교수님을 따라 병동을 돌았는데 정말 떨렸습니다. 환자분들께 인사드려야 하는데 한국말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이것만 겨우겨우 말했죠.
한할머니 환자분이 제게 뭔가 물어보시는데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당황해서 김 교수님을 쳐다봤더니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통역이 필요하겠네요. 정말 창피했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병원 식당에 갔어요. 메뉴판을 봐도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손가락으로 아무거나 가리켰죠. 나온 음식은 김치찌개였어요.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는데 너무 매웠습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요. 오후에는 수술 참관을 했어요. 한국의 수술 장비들이 정말 첨단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보지 못했던 기계들이 많았죠. 하지만 의료진들이 쓰는 전문 용어들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수술이 끝나고 김 교수님이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대답하고 싶었는데 한국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굿 영어로만 대답했죠. 교수님이 고개를 저으시더라고요. 퇴근 시간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하철을 탔어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러시아 지하철과는 완전히 달랐죠. 모든 안내방송이 한국어라서 어디서 내려야 할지도 헷갈렸어요. 고시원에 돌아와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루 종일 긴장해서 정말 지쳤어요. 가족들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죠. 어떠냐, 나탈리아야? 아버지가 물어보셨어요. 좋아요, 대답했지만 실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과연 제가 여기서 성공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한 달이 지났어도 적응이 쉽지 않았어요. 매일 한국어 공부를 했지만 의학 용어들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동료들과 대화하는 것도 힘들었죠. 점점 자신감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후 갑자기 병원에 응급 환자가 실려왔습니다. 교통사고 환자였어요. 30대 남성이었는데 의식을 잃은 상태였죠. 응급실이 순식간에 바빠졌어요. 복부 출혈이 심합니다. 응급실 의사가 소리쳤어요. 환자의 상태가 위급했습니다. 즉시 수술실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었죠. 저도 함께 따라갔어요. 수술실에서 김 교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나탈리아, 어시스트 해봐요. 갑자기 떨렸습니다. 아직 한국 병원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환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수술이 시작됐는데 예상보다 출혈이 심했습니다.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김 교수님도 당황하시는 게 보였죠. 그때 응급실 문이 열리면서 누군가 들어왔어요. 해군 의무대에서 왔습니다. 강민혁 소령입니다. 키가 크고 당당한 남자였어요. 군복을 입고 있었죠. 나중에 알았지만 해군 특수부대 군의관이었습니다. 교통사고 현장에 있다가 환자와 함께 온 거였어요. 강민혁이 환자 상태를 재빨리 확인하더라고요. 복부 대동맥 손상 의심됩니다. 혈관조 영술이 필요해요. 정확한 진단이었어요. 김 교수님도 고개를 끄덕이셨죠. 나탈리아 씨, 지혈 좀 도와주세요. 강민혁이 저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한국어가 아니라 영어였죠. 깜짝 놀랐습니다. 외국인인 걸 알고 배려해 준 거였어요. 저는 러시아 군의관 시절 경험을 살려서 재빨리 지혈을 도왔어요. 손이 자연스럽게 움직였죠. 굿, 그렇게 하세요. 강민혁이 제 실력을 알아봐 주더라고요.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죠. 수술실에서 나오면서 강민혁이 저에게 말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닥터 정말 고마웠어요. 누군가 제 실력을 인정해준다는 기분이었거든요. 처음 뵀는데 실력이 좋으시네요. 군의관 출신이세요? 강민혁이 물어봤어요. 네, 러시아 군의관이었어요. 영어로 대답했죠. 그래서 그렇게 침착하셨구나. 강민혁은 정말 친근했어요. 다른 한국 의료진들과는 분위기가 달랐죠. 한국 생활 어떠세요? 힘들지 않나요?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게 느껴졌어요. 조금 어려워요. 언어가 제일 힘들어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러시아어 조금 할 수 있어요. 스파시바. 강민혁이 러시아어로 고맙다고 말해주더라고요. 정말 놀랐어요. 어떻게 러시아어를 아세요? 군대에서 배웠어요. 특수부대에서는 여러 나라 언어를 배우거든요.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날 저녁 강민혁이 저에게 커피를 사주겠다고 했어요. 병원 카페에서 얘기를 나눴죠. 한국 병원 시스템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명함을 주더라고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드디어 한국에서 진짜 동료를 만난 기분이었거든요. 그날 밤 가족들에게 전화했어요. 오늘 좋은 일이 있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달콤하지 않았어요. 며칠 뒤 큰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환자분께 약을 설명드리는데 한국어가 헷갈려서 잘못 말씀드린 거예요. 환자 보호자분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뭐라고 하는 거야?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의사 맞아? 정말 창피했습니다. 김 교수님께 불려가서 혼나기도 했죠. 나탈리아 씨, 이래서는 안 됩니다. 환자와의 소통이 제일 중요한데.
교수님이 심각하게 말씀하셨어요.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다른 의료진들의 시선도 곱지 않았어요. 러시아에서 온 의사 실력이 별로 내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정말 속상했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의학 용어를 외웠죠. 하지만 실전에서는 또 실수가 나왔어요. 긴장하면 러시아어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술 중에 한국식 수술법에 익숙하지 않아서 교수님과 의견이 충돌한 거예요. 러시아에서 배운 방식과 달랐거든요. 나탈리아 씨는 러시아식으로만 하려고 하네요. 여기는 한국입니다. 교수님이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의료진들도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죠. 그날 수술이 끝나고 정말 우울했어요. 과연 제가 여기서 성공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언어도 문화도 모든 게 다른 나라에서 살아가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병원 원장실에 불려갔어요. 원장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나탈리아 씨, 연수 과정을 재검토해야겠습니다. 마음이 철렁했어요. 지금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어요. 언어 문제도 심각하고. 원장님 말이 계속됐죠. 더 노력하겠습니다. 간절히 말씀드렸어요. 한 달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때까지 개선이 안 되면 연수를 중단하는 것도 고려해야죠. 정말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한 달 안에 모든 걸 바꿔야 했습니다. 그날 밤. 고시원에서 혼자 울었어요. 가족들에게는 말할 수도 없었죠. 아버지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정말 가혹했습니다. 인터넷으로 러시아 가는 비행기표를 찾아봤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그냥 포기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어요. 꼭 성공해라 하시던 그 말씀이요. 그때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강민혁이었죠. 요즘 어떠세요? 힘들어 보이시던데 정말 고마웠어요. 누군가 제 상황을 신경 써주는구나 싶어서요. 조금 힘들어요. 솔직하게 답장했어요. 시간 있으면 커피 한잔 하실래요? 이야기 들어드릴게요. 강민혁의 따뜻한 배려였죠.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어요. 강민혁과 만나서 속마음을 털어놨어요. 카페에 앉아서 그동안의 어려움을 다 말씀드렸죠. 언어 문제, 문화 차이, 동료들과의 갈등까지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저도 해외 파병 갔을 때 비슷한 경험을 했거든요. 강민혁이 공감해 주더라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나탈리아 씨는 실력 있는 의사예요. 어떻게 아세요? 응급실에서 봤잖아요. 침착하고 정확했어요. 그런 실력은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고마운 말이었어요. 누군가 제 실력을 인정해준다는 게요. 강민혁이 구체적인 조언을 해줬어요. 한국어 공부도 중요하지만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해요. 특히 병원 문화요. 그러면서 한국 의료진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알려줬죠. 한국 사람들은 위계 질서를 중시해요. 교수님께는 더 정중하게 말씀드려야 하고.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설명해줬어요. 정말 도움이 됐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달라졌어요. 김 교수님께 더 정중하게 인사드리고 질문도 조심스럽게 했죠. 교수님, 제가 러시아에서 배운 방법과 다른데 한국식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교수님 표정이 조금 누그러지셨어요. 오, 그래요? 나탈리아 씨도 공부를 많이 하고 있네요. 처음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죠. 간호사분들과도 친해지려고 노력했어요. 김미숙 수간호사님이 특히 도움을 많이 주셨죠. 나탈리아 씨, 한국말 많이 늘었네요.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한국 음식은 어때요? 김 간호사님이 물어보셨어요. 김치찌개는 너무 매워요. 솔직하게 답했더니 웃으시면서 다른 음식들을 추천해 주셨어요. 병원 근처 고시원 옆에 할머니가 운영하시는 작은 식당이 있었어요. 어느 날 들어가서 비빔밥을 시켰죠. 할머니가 저를 신기하게 보시더라고요. 어디서 왔나? 러시아에서 왔어요. 대답했더니 어머, 러시아. 멀리서 왔구나. 정말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다음부터 자주 그 식당에 갔어요. 할머니가 한국 음식을 하나씩 가르쳐 주셨죠. 이건 불고기야. 러시아 사람도 좋아할 거야. 정말 맛있었어요. 할머니와 한국어로 대화하면서 실력이 늘었어요. 나탈리아야, 한국말 늘었네. 할머니가 칭찬해 주실 때마다 기분이 좋았죠. 강민혁도 가끔 그 식당에 와서 같이 밥을 먹었어요. 할머니 음식이 제일 맛있죠? 네, 집 음식 같아요. 정말 그랬어요. 러시아에서 어머니가 해주시던 음식 생각이 났죠. 병원에서도 조금씩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김 교수님이 제게 더 많은 기회를 주셨고 다른 의료진들도 친근하게 대해주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환자분들과의 소통이 늘었죠. 선생님, 러시아에서 오셨다면서요? 신기해요. 환자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네, 한국이 좋아서 왔어요. 이제는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대답할 수 있었죠. 한 달 뒤 원장실에 다시 불려갔어요.
이번엔 긴장되지 않았어요. 나탈리아 씨, 많이 늘었네요. 환자들 반응도 좋고. 원장님이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연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말 기뻤어요. 그날 밤 가족들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죠. 아빠, 이제 괜찮아요. 한국 생활에 적응했어요. 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셨어요. 3개월이 지나자 병원 생활이 훨씬 수월해졌어요. 한국어 실력도 늘고 동료들과도 친해졌죠. 무엇보다 환자 치료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어느 날 응급실에 중년 남성 환자가 실려왔어요. 심한 복통을 호소하시더라고요. 다른 의사들이 급성 충수염으로 진단했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제가 자세히 검사해보니 맹장이 아니라 장폐색이었어요. 교수님, 장폐색 같은데요. 조심스럽게 의견을 말씀드렸죠. 김 교수님이 다시 확인해 보시더라고요. 맞네요, 나탈리아 씨. 정확한 진단이에요. 교수님이 제 실력을 인정해 주셨어요. 동료들도 감탄하더라고요. 정말 뿌듯했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환자분이 회복실에서 깨어나서 제게 고맙다고 인사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덕분에 살았어요. 의사로서 가장 보람 있는 순간이었죠. 그 일 이후로 병원에서 제 위치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김 교수님이 더 중요한 수술에 참여시켜 주셨고 동료들도 제 의견을 진지하게 들어주기 시작했어요. 강민혁과도 자주 만나게 됐어요. 주말마다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나탈리아 씨, 정말 대단해요. 3개월 만에 이렇게 적응하다니 칭찬해 주더라고요. 강민혁 씨 덕분이에요.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그랬어요. 강민혁이 없었다면 포기했을지도 몰랐거든요. 저는 조금 도왔을 뿐이에요. 나탈리아 씨가 노력한 거죠. 어느 토요일 오후 강민혁이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의료봉사활동에 같이 참여해 보실래요? 해군에서 주관하는 무료 진료 봉사였어요. 좋아요. 바로 대답했죠. 일요일 아침 서울 외곽 지역으로 봉사활동을 갔어요.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는 동네였죠. 간이진료소를 차렸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할머니, 어디가 아프세요?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물어봤어요. 허리가 아파서 못 살겠어. 할머니가 대답하셨죠. 정성껏 진료해드렸어요. 선생님, 외국분이세요? 네, 러시아에서 왔어요. 어머, 그런데 한국말 잘하시네. 할머니가 신기해하셨어요. 뿌듯했습니다. 강민혁이 제 모습을 지켜보더라고요. 환자분들이 나탈리아 씨를 정말 좋아하시네요. 한국 어르신들이 너무 따뜻해서 저도 좋아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말이었어요. 봉사활동이 끝나고 강민혁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한강 근처 조그만 식당이었죠. 오늘 정말 보람 있었어요. 저도요. 나탈리아 씨와 함께여서 더 즐거웠어요. 그때 강민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나탈리아 씨, 혹시 시간 있으실 때 한강공원 구경하실래요? 첫 번째 데이트 신청이었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다음 주 토요일 한강공원에서 만났어요. 벚꽃이 예쁘게 피어 있었죠. 정말 아름다워요. 러시아에도 이런 꽃이 있나요? 있지만 이렇게 예쁘지는 않아요. 한강을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강민혁이 군인이 된 이유, 제가 의사가 된 이유까지요. 가족을 위해서 한국까지 온 거군요. 네, 아버지 수술비를 마련해야 해서요. 대단해요. 가족을 위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니 강민혁이 진심으로 말해주더라고요. 처음으로 제 상황을 진짜로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기분이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면서 마음이 설렜어요. 강민혁에게 특별한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저는 언젠가 러시아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할 때도 강민혁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어떤 사람이냐? 어머니가 물어보셨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를 많이 도와주세요. 조심해라. 나탈리아야. 어머니의 걱정 어린 목소리였어요.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다고 생각했던 그때였어요. 어느 날 새벽 어머니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나탈리아야, 빨리 와야 해.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심장마비였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였죠. 응급실로 실려가셨지만 상태가 위험하다고 했어요. 수술이 필요해. 하지만 돈이. 어머니 목소리에 절망감이 느껴졌어요. 바로 김 교수님께 찾아갔어요. 교수님, 급히 러시아에 가야 합니다. 상황을 설명드렸죠. 가족이 위급하다면 어쩔 수 없지요. 하지만 연수 일정에 차질이 생길 텐데.
죄송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위험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알겠습니다. 가족이 우선이죠. 빨리 다녀오세요. 교수님이 이해해 주셨어요. 강민혁에게도 급히 연락했어요.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쓰러지셔서 러시아에 가야 해요. 언제 떠나세요? 내일 비행기표를 예약했어요. 혼자 가세요? 네, 어머니가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걱정돼요. 연락 자주 주세요. 강민혁의 따뜻한 배려가 고마웠어요. 다음 날 인천공항에서 러시아행 비행기를 탔어요. 8개월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아버지, 꼭 괜찮으셔야 해. 모스크바 공항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가 마중 나와 계셨어요. 많이 수척해지셨더라고요. 어떻게 오는 동안 아무 일 없었니? 아버지는 어떠세요? 지금은 안정됐지만 수술이 필요해. 관상동맥 우회 수술을 해야 한다는군. 큰 수술이었어요. 비용도 만만치 않았죠. 돈은 얼마나 들어요? 5천만 루블 정도. 한국 돈으로 거의 7천만 원 정도였어요. 제가 8개월 동안 모은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어떻게 하지? 막막했어요. 병원에서 아버지를 봤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데 너무 약해 보이셨거든요. 나탈리아야, 왔구나.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아빠, 괜찮아요. 수술 받으시면 나을 거예요. 돈은 어떻게 하냐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막막했어요. 한국에서 강민혁이 자주 안부를 물어봤어요. 아버님 상태는 어떠세요? 수술이 필요한데 비용 때문에 고민이에요. 솔직하게 털어놨죠. 얼마나 필요하세요? 7천만 원 정도요. 정말 큰 돈이에요. 기다려보세요.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강민혁이 도움을 주겠다고 했어요. 이틀 뒤 강민혁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나탈리아 씨, 제가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군인 신용대출로 5천만 원 정도는 가능해요. 안 돼요. 그럴 수는 없어요. 너무 큰 도움이었거든요. 가족이에요. 당연히 도와야죠. 아직 가족도 아닌데 곧 가족이 될 거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강민혁이 저를 진짜 가족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꼭 갚을게요. 갚을 생각하지 마세요. 강민혁이 보내준 돈으로 아버지 수술을 할 수 있었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잘 됐습니다. 회복만 잘 되면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1달, 2달이 지나도 아버지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셨거든요.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계속 미뤄졌어요. 김 교수님께 연락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아직 아버지 상태가 완전하지 않아서 나탈리아 씨, 너무 오래 비우면 연수 자격을 잃을 수도 있어요. 걱정스러운 말씀이었어요. 러시아에 온 지 3개월이 지났어요. 아버지는 많이 회복되셨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았죠. 한국 병원에서도 계속 연락이 왔어요. 연수를 포기할 것인지 결정하라고 했어요. 정말 어려운 선택이었어요. 아버지를 두고 한국에 갈 수도 없고 연수를 포기할 수도 없었거든요. 매일 밤 고민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집 앞에 누군가가 서 있더라고요. 강민혁이었어요. 정말 깜짝 놀랐죠. 어떻게 여기까지? 나탈리아 씨가 혼자 힘들어하는 걸 가만히 볼 수 없어서요. 러시아까지 찾아온 거예요. 휴가를 내고 직접 온 거였죠. 정말 미안해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는데 가족인데 당연한 일이에요. 강민혁이 아버지를 뵈러 병원에 갔어요. 아버지도 놀라셨죠. 이 사람이 강민혁이에요. 소개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강민혁이 러시아어로 인사했어요. 아버지가 감동하셨어요. 고마워요. 딸을 많이 도와줘서 아닙니다. 제가 더 많이 받았어요. 강민혁의 정중한 태도에 아버지도 마음을 여셨죠. 강민혁은 일주일 동안 러시아에 머물렀어요. 아버지 병원비를 추가로 지원해주고 한국 의료진과도 연결해서 원격 상담을 받도록 도와줬어요. 이제 아버님도 안정되셨고 한국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강민혁이 모든 걸 해결해 준 거였거든요. 마지막 날 밤 강민혁과 모스크바 시내를 걸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할지. 은혜는 무슨. 사랑하는 사람을 돕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사랑한다고 했나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네, 사랑해요. 나탈리아 씨를 정말 사랑해요. 첫 번째 고백이었죠.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었어요. 저도 강민혁 씨를 사랑해요. 드디어 제 마음을 고백했어요. 그날 밤 빨간 광장에서 포옹했죠. 정말 로맨틱했어요. 다음날 강민혁이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공항에서 헤어질 때 정말 서운했어요. 빨리 한국으로 와요. 네, 아버지가 더 회복되면 바로 갈게요. 강민혁이 떠난 뒤에도 매일 연락했어요. 아버지 상태도 물어보고 서로 안부도 묻고요. 멀리 있어도 마음은 가까웠어요. 아버지도 많이 회복되셨어요. 나탈리아야, 이제 한국에 가서 내 일을 해라. 괜찮으세요? 이제 괜찮다. 좋은 사람을 만났으니 놓치지 마라.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강민혁이란 청년이 참 괜찮더라. 널 진짜 사랑하는 게 보여 그런가요? 그럼 한국까지 찾아올 정도면 진심이지. 드디어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4개월 만에 귀국이었죠. 공항에 강민혁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얼굴이었어요. 병원으로 복귀했을 때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많이 힘들었죠? 이제 다시 시작해봅시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한국으로 돌아온 지 2개월이 지났어요. 강민혁과의 관계도 더 깊어졌죠. 주말마다 만나서 데이트도 하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어요. 나탈리아 씨와 결혼하고 싶어요. 어느 날 강민혁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정말요? 네, 부모님께도 말씀드릴 거예요. 드디어 결혼 이야기가 나온 거였죠.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생리가 늦어지는 거였어요.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인가 싶었는데 계속 늦어졌죠. 혹시나 싶어서 임신 테스트를 해봤어요. 2줄이 나타났어요. 임신이었죠.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기쁘면서도 걱정됐거든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임신이라니. 강민혁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어떻게 반응할지 몰랐거든요. 며칠 동안 혼자 고민했죠. 병원 일도 집중이 안 됐어요. 결국 강민혁에게 말했어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카페에서 조심스럽게 꺼냈죠. 임신인 것 같아요. 강민혁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정말이에요? 네, 확실해요. 와. 강민혁이 한참 말을 못하더라고요. 혹시 부담스러워하나 싶어서 걱정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강민혁이 웃기 시작했어요. 정말 기뻐요. 우리 아이가 생긴 거군요.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어요. 정말 기뻐하는 게 보였거든요. 부담스럽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아이인데 강민혁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바로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결혼 준비해요. 하지만 강민혁 부모님 반응은 달랐어요. 러시아 여자와 결혼한다고? 어머니가 크게 반대하셨대요. 외국인과는 안 된다. 아들, 신중하게 생각해라.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데 아버지도 걱정스러워 하셨죠. 게다가 임신까지 했다는데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강민혁이 제게 말해줬어요. 부모님이 반대하세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속상했어요. 저 때문에 강민혁이 힘들어하는 게 보였거든요. 한편 러시아에 있는 부모님께도 말씀드려야 했어요. 영상통화로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죠. 아빠, 엄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그렇게 심각하니? 임신했어요. 부모님도 깜짝 놀라셨어요. 결혼은 언제 하니? 아직 정확히 정하지 못했어요. 상대방 부모가 반대한다며? 어머니가 아시더라고요. 네, 외국인이라서 걱정하시나 봐요. 당연하지. 우리도 걱정되는걸?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나탈리아야, 아이는 축복이다. 하지만 두 나라 문화가 달라서 쉽지 않을 거야 알아요. 하지만 사랑해요. 사랑만으로는 부족해.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아 부모님 말씀이 맞았어요. 언어, 문화, 종교 모든 게 달랐거든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강민혁을 정말 사랑했고 뱃속의 아이도 소중했거든요. 시간이 걸려도 양가 부모님을 설득해 볼게요. 강민혁과 약속했어요. 임신 4개월이 되었을 때 드디어 상견례를 하기로 했어요. 강민혁이 부모님을 계속 설득한 결과였죠. 한 번만 만나보시자고 말씀드렸대요. 먼저 러시아 부모님이 한국에 오셨어요. 아버지 건강이 많이 회복되셔서 여행이 가능하셨거든요. 공항에서 부모님을 만났을 때 정말 반가웠어요. 나탈리아야,
어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많이 컸구나. 임신해서 그런가? 네, 엄마. 건강해요. 아버지도 기뻐하셨어요. 강민혁도 공항에 함께 왔어요. 러시아 부모님과 처음 만나는 자리였죠. 안녕하세요. 러시아어로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부모님이 놀라셨어요. 러시아 말 잘하네. 아버지가 감탄하셨어요. 조금밖에 못해요. 더 배우고 있어요. 강민혁이 겸손하게 대답했죠.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이틀 뒤가 상견례 날이었어요. 강민혁 부모님 댁에서 만나기로 했죠. 정말 떨렸어요. 러시아 부모님도 긴장하고 계셨고요. 강민혁 어머니가 나오셨어요. 정중하게 인사드렸는데 표정이 딱딱하셨어요. 안녕하세요. 한국어로 인사했지만 미소는 없으셨죠.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멀리서 오셨어요. 형식적인 인사뿐이었어요. 분위기가 어색했죠. 식사를 하면서도 대화가 잘 안 됐어요. 언어 문제도 있었고 서로 어색해했거든요. 강민혁이 중간에서 통역을 해줬지만 한계가 있었어요. 러시아는 어떤 나라인가요? 강민혁 어머니가 물어보셨어요. 제가 러시아에 대해 설명드렸죠. 추운 나라죠. 하지만 사람들은 따뜻해요. 종교는 어떻게 되나요? 정교회예요. 아, 기독교군요. 그나마 종교가 비슷해서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아이가 생겼으니 서둘러야죠. 러시아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두 나라가 너무 달라서 강민혁 어머니가 걱정을 표하셨어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괜찮을까요? 사랑하면 극복할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대답하셨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특히 아이 교육 문제도 있고. 분위기가 점점 경직됐어요. 양쪽 부모님 모두 걱정이 많으셨거든요. 저와 강민혁이 중간에서 난처했어요. 그때 강민혁이 일어났어요. 부모님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진지한 표정이었죠. 저는 나탈리아를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뱃속의 아이도 소중해요.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믿어요. 강민혁이 계속 말했어요. 두 분께서 걱정하시는 것도 이해해요. 하지만 저희를 믿어주세요. 그리고 갑자기 무릎을 꿇더라고요. 나탈리아 부모님, 딸을 저에게 맡겨주세요. 평생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러시아어로 말하는 거예요. 러시아 부모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강민혁이 러시아 전통 방식으로 청혼한 거였거든요. 어떻게 이런 걸 아니? 아버지가 감동하셨어요. 강민혁 부모님도 놀라셨어요. 아들이 이렇게까지 진심인 걸 보시고 마음이 움직이신 것 같았어요. 정말 진심이구나. 어머니가 중얼거리셨어요. 그날 이후로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양쪽 부모님 모두 저희 결혼을 인정해 주시기로 하셨거든요. 조건이 있어. 강민혁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리되 러시아 전통도 함께 해라. 그리고 아이는 두 나라 언어를 모두 가르쳐라. 양쪽 부모님의 조건이었어요. 당연히 받아들였죠. 결혼 준비가 시작됐어요. 양쪽 문화를 모두 담은 결혼식을 준비하느라 정말 바빴죠. 한국 전통 혼례와 러시아 정교회 예식을 함께 하기로 했어요. 먼저 러시아에서 간단한 혼례를 올렸어요. 아버지가 완전히 회복되기 전에 하고 싶었거든요. 동네 정교회 성당에서 했죠.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아버지 팔짱을 끼고 입장할 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행복해라, 나탈리아야. 아버지가 속삭이셨어요. 강민혁은 정장을 입고 서 있었어요. 러시아까지 와서 결혼식에 참석한 거였죠. 정말 멋있어 보였어요. 신부 아버지에게 신부를 부탁한다며 러시아어로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정교회 신부님이 축복 기도를 해주셨어요. 하느님의 축복이 이 부부에게 함께하기를. 러시아어 기도를 듣는 강민혁의 모습이 신기했어요. 전혀 어색해하지 않더라고요. 동네 분들도 많이 와주셨어요. 나탈리아가 한국 군인과 결혼한다며? 참 잘됐구나. 모두들 축하해 주셨죠. 어릴 때부터 저를 봐온 분들이라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결혼식 후 피로연에서 강민혁이 러시아 전통춤을 추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서툴렀지만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러시아 하객들이 박수를 쳐줬어요. 사위가 참 괜찮네. 아버지 친구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멀리서 와서 우리 문화까지 존중해주니 고마운 일이야. 정말 그랬어요. 일주일 후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이번엔 한국식 전통 혼례를 올릴 차례였죠. 한복을 입어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정말 예뻐요. 강민혁이 감탄하더라고요. 한국 전통 혼례는 정말 신기했어요. 패백 드리는 것도 처음 해봤죠. 시부모님께 큰절을 올리면서 잘 부탁드립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시더라고요. 이제 우리 가족이야.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정말 고마운 말씀이었어요. 혼례 후 신혼집으로 이사했어요. 강민혁이 미리 준비해둔 집이었죠. 아기방도 만들어뒀더라고요. 벌써? 미리 준비하는 게 좋잖아요. 신혼생활이 시작됐어요. 강민혁은 정말 좋은 남편이었어요. 아침마다 제가 입덧을 하면 등을 쓸어주고 마사지도 해줬죠. 러시아 음식이 그리워요. 배워서 만들어 드릴게요. 강민혁이 인터넷으로 러시아 요리법을 찾아서 보르시를 끓여줬어요. 맛은 좀 이상했지만 마음이 고마웠죠. 병원에서도 배려해 주셨어요. 김 교수님이 임신 중이니까 무리하지 말고 해요. 야근도 빼주시고 힘든 수술은 참관만 하게 해주셨어요. 동료들도 축하해줬어요. 나탈리아 선생님 축하드려요. 고마워요. 정말 따뜻한 사람들이었어요. 한국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나고 있었던 거죠. 임신 6개월이 되었을 때 초음파 검사를 받았어요. 딸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강민혁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우리 딸이래요. 이름은 뭐로 할까요? 한국 이름과 러시아 이름 둘 다 지어주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양쪽 문화를 모두 담고 싶었거든요. 러시아 부모님께도 영상통화로 알려드렸어요. 손녀구나. 할아버지가 되실 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셨어요. 빨리 보고 싶다. 한국 시부모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손녀가 태어나면 러시아어도 가르쳐야지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이에요. 두 나라 언어 다 가르칠게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면서 설렘과 걱정이 함께 왔어요. 처음 겪는 일이라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강민혁이 곁에 있어서 든든했어요. 드디어 진통이 시작됐어요. 새벽 3시쯤이었죠. 강민혁아, 아기가 나올 것 같아. 급히 병원으로 향했어요. 강민혁이 차를 운전하는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분만실에 들어가니 정말 아팠어요. 으악! 소리가 절로 나왔죠. 강민혁이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힘내요, 나탈리아. 거의 다 왔어요. 머리가 보여요. 의사 선생님이 소리쳤어요. 몇 번 더 힘을 주니까 응해.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신비로운 순간이었어요.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간호사님이 아기를 보여주셨어요. 작고 빨갛지만 정말 예뻤어요. 우리 딸이야. 강민혁이 울면서 말했어요. 아기를 처음 안아봤을 때 가슴이 벅찼어요. 안녕, 우리 아가야. 러시아어로 속삭였죠. 그리고 한국어로도 사랑해 말해줬어요. 두 나라 언어로 첫인사를 해준 거였어요. 강민혁 부모님이 병원에 오셨어요. 손녀를 보시더니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어머, 정말 예쁘네. 시어머니가 아기를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 손녀구나. 시아버지도 감동하셨어요. 나탈리아가 잘 나왔네. 처음으로 따뜻한 말씀을 해주셨죠. 러시아 부모님도 영상통화로 손녀를 보셨어요. 어머나, 정말 예쁘구나. 할머니가 되신 어머니가 울면서 기뻐하셨어요. 아빠도 보세요. 할아버지가 되신 아버지께도 아기를 보여드렸어요. 건강하게 태어났구나. 고생했어. 나탈리아야. 아버지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아기 이름을 정했어요. 한국 이름은 서연, 러시아 이름은 소피아였죠. 두 나라를 잇는 다리 같은 아이가 되길 바라요. 강민혁이 말했어요. 출산 후 한 달 동안 조리원에서 지냈어요. 시어머니가 매일 오셔서 도와주셨어요. 러시아에서는 어떻게 조리해? 미역국 같은 건 없어요. 그럼 한국식으로 해야지. 시어머니와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처음엔 서먹했지만 손녀 덕분에 가까워졌죠. 나탈리아야, 고생 많았어. 잘 키우자. 정말 고마운 말씀이었어요. 러시아 부모님도 한국에 오셔서 한 달 동안 지내셨어요. 시부모님과도 만나서 좋은 관계를 만드셨죠. 언어는 안 통했지만 손녀 사랑만큼은 똑같았어요. 병원 복귀 후 새로운 기회가 생겼어요. 국제의료진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나탈리아 씨 같은 인재가 필요해요. 원장님이 직접 제안하셨죠. 러시아와 한국 의료 교류의 가교 역할을 해주세요.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었어요. 제가 두 나라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게 된 거였거든요. 이제 서연이도 돌이 됐어요.
한국어와 러시아어를 섞어서 말하더라고요. 엄마, 마마 두 나라 말로 저를 불러요. 정말 신기해요. 양쪽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서연이 때문에 더 가까워지셨어요. 영상통화할 때마다 서연이 자랑하시면서 즐거워하세요. 나탈리아야, 정말 잘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한국에서 성공했고 좋은 남편도 만나고 아빠 덕분이에요. 아빠가 꿈을 키워주셔서.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낯선 나라에서 시작된 도전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언어와 문화의 벽을 사랑으로 넘어선 거죠. 한국에서 만난 사랑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지금은 두 나라를 잇는 의사로 일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어요. 서연이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요. 저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서연이가 3살이 됐을 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강민혁의 과거에 대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어느 날 강민혁 어머니가 저를 따로 불러내셨어요. 나탈리아야, 할 이야기가 있어. 심각한 표정이셨죠. 무슨 일인지 궁금했어요. 사실 민혁이에게 약혼녀가 있었어. 갑자기 머리가 하얘졌어요. 뭐라고요? 5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지만 그 사람과의 사이에 아이가 있었어.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민혁이가 말 안 했구나. 그 아이는 지금 민혁이 누나가 키우고 있어. 왜 이제서야 말씀해 주세요? 민혁이가 당신에게 상처 줄까봐 말리더라고.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강민혁에게 전 약혼녀가 있었다는 것도 충격인데 아이까지 있다니. 왜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그날 밤 강민혁에게 물어봤어요.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전 약혼녀 이야기. 강민혁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누나가 말했구나. 왜 말해주지 않았어요? 당신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알 권리가 있잖아요. 게다가 아이까지 있다면서요? 강민혁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미안해요. 말했어야 했는데 그 아이는 몇 살이에요? 이제 8살이에요. 이름은 지훈이고. 만나본 적 있어요? 가끔 누나 집에 가면 봐요. 하지만 아빠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다음날 강민혁이 저를 누나 집으로 데려갔어요. 지훈이를 직접 만나보라고 했죠. 정말 떨렸어요. 어떤 아이일까요? 문이 열리니까 큰 눈의 남자아이가 나왔어요. 강민혁을 닮았더라고요. 민혁 삼촌. 반갑게 뛰어오더라고요. 삼촌이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지훈아, 이분은 삼촌 부인이야. 강민혁 누나가 소개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지훈이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정말 예의 바른 아이였어요. 저도 러시아어로 인사했어요. 프리베트. 지훈이가 신기해하더라고요. 와, 외국어네. 저도 가르쳐 주세요. 순수한 아이였어요. 그날 지훈이와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림도 그려주고 러시아 이야기도 해줬죠. 러시아는 정말 추워요? 네, 겨울에는 영하 30도까지 내려가요. 우와, 그럼 눈사람 많이 만들 수 있겠네요. 아이다운 반응이었어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지훈이가 나쁜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강민혁과 진지하게 이야기했어요. 지훈이를 어떻게 생각해요? 제 아이예요. 피는 이어져 있으니까.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누나가 계속 키우기로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 역할은 제가 해야죠. 서연이와는 이복남매네요. 그게 문제예요? 아니에요. 오히려 서연이에게 오빠가 생기는 거잖아요. 생각해보니 나쁘지 않았어요. 그 후로 지훈이를 자주 만났어요. 주말마다 우리 집에 와서 서연이와 놀더라고요. 누나야, 러시아 말 가르쳐줘. 서연이가 지훈이에게 러시아어를 가르쳐주는 모습이 기특했어요. 지훈이가 우리 가족이 되면서 더 큰 행복을 느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가족 같아졌거든요. 나탈리아 엄마. 어느 날 지훈이가 저를 그렇게 불렀어요. 가슴이 뭉클했죠. 지훈아, 왜 그렇게 불러? 진짜 엄마 같아서요. 강민혁 누나도 고마워하셨어요. 나탈리아 덕분에 지훈이가 밝아졌어요. 엄마가 그리웠을 텐데 당연한 일이에요.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요. 러시아 부모님께도 지훈이 이야기를 했어요. 손자가 하나 더 생겼네.
할아버지가 기뻐하셨어요. 언젠가 러시아에도 데려와라. 지훈이를 러시아에 데려가는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여름 휴가 때 가족 여행으로 갈 예정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 뵙고 싶어요. 지훈이도 기대하고 있어요. 병원에서도 제 영향력이 더 커졌어요. 이제는 아시아 전체 의료 교류 프로그램의 한국 대표를 맡고 있거든요. 중국, 일본 의료진들과도 협력하고 있어요. 나탈리아 선생님 덕분에 아시아 의료 협력이 활발해졌어요. 보건복지부에서 감사 인사를 보내주시더라고요. 개인의 경험이 이렇게 큰 일로 발전할 줄 몰랐어요. 최근에는 TED 강연 요청도 받았어요. 사랑과 도전으로 잇는 두 나라라는 주제로 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세계 무대에서 당신 이야기를 해보세요. 강민혁이 격려해줘요. 떨려요. 괜찮아요. 진심을 담아 말하면 돼요. 서연이도 이제 제법 큰 언니가 됐어요. 지훈이 오빠를 정말 좋아해요. 오빠, 러시아 가면 눈사람 만들어줄 거지? 응. 세계에서 제일 큰 눈사람 만들어줄게. 두 아이가 함께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이제는 진짜 남매처럼 지내거든요. 강민혁도 아버지 역할을 정말 잘해요. 지훈이와 서연이를 똑같이 사랑해요. 아빠. 지훈이가 이제는 강민혁을 아빠라고 불러요. 처음 들었을 때 눈물이 났어요. 병원 동료들도 저희 가족을 부러워해요. 정말 화목한 가족이에요. 두 나라 문화가 만나니까 더 특별해 보여요. 고마운 말들이에요. 할머니 식당도 여전히 자주 가요. 이제는 네 식구가 함께 가죠. 나탈리아 가족 오셨네. 할머니가 반겨주세요. 지훈이도 잘 컸네. 지훈이가 할머니께 러시아어를 가르쳐드려요. 할머니, 스파시바는 고맙다는 뜻이에요. 어머, 똑똑하네. 할머니도 재미있어 하세요. 이제는 더 큰 꿈을 꾸고 있어요. 한국과 러시아를 오가며 의료 교류 사업을 확대하고 싶거든요. 양국의 의료 기술을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한국의 첨단 의료 기술을 러시아에도 전파하고 싶어요. 김 교수님께 말씀드렸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지원해 드릴게요. 러시아 의료진들도 한국 기술에 관심이 많아요. 로봇 수술이 정말 정확하다면서요? 내시경 기술도 배우고 싶어요. 문의가 계속 들어와요. 정부에서도 이런 활동을 적극 지원해 주세요. 민간 외교의 모범 사례라고 평가해 주시더라고요. 개인의 작은 노력이 국가 간 협력으로 발전하는 거죠. 강민혁도 자신의 일에서 성과를 내고 있어요. 해군 국제협력팀장으로 승진했거든요. 나탈리아 덕분에 러시아 군과의 교류도 늘었어요. 서로 도움이 되고 있어요. 지훈이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됐어요. 학교에서 러시아에 대해 발표할 때마다 저를 자랑한대요. 우리 엄마는 러시아에서 왔어요.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에요. 서연이도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해요. 엄마, 나도 러시아어로 발표할 거야. 벌써부터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당찬 딸이죠. 두 아이 모두 이제는 완전한 바이링구얼이에요. 집에서는 러시아어, 밖에서는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해요. 언어는 정말 큰 자산이야. 강민혁이 말해요. 최근에는 러시아 대통령 방한 때 통역을 도와달라는 요청도 받았어요. 의료 분야 전문 통역이었죠.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외교부에서 연락 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당신이 이제 두 나라를 잇는 중요한 인물이 됐어요. 강민혁이 자랑스러워했어요. 과찬이에요. 그냥 제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이에요. 통역 업무를 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국가 간 의료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거든요. 나탈리아 박사님 덕분에 소통이 원활했습니다. 대통령 수행원이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러시아 언론에서도 저를 인터뷰하고 싶다고 연락 왔어요. 한국에서 성공한 러시아 의사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쓰고 싶다는 거였어요. 인터뷰에서 제 경험담을 솔직하게 말했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언어도 문화도 모든 게 달랐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군요. 가족을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정말 따뜻하게 도와줬거든요. 지금은 어떤 기분이세요? 한국이 제2의 고향이 됐어요. 그 기사가 러시아 전국에 방송됐어요. 고향 친구들이 연락을 많이 했어요. 나탈리아야, 텔레비전에서 봤어. 정말 대단하구나. 어릴 때 같이 놀던 친구가 말하더라고요. 너 때문에 한국에 관심 생겼어. 나도 한국어 배우려고 정말 뿌듯했어요. 의과대학 동기들도 연락 왔어요.
나탈리아, 정말 성공했구나, 너 보니까. 나도 외국에서 도전해보고 싶어져 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었어요. 작년에 둘째를 임신했어요. 이번에는 아들이었어요. 강민혁이 정말 기뻐했죠. 아들이래요. 초음파 사진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이름은 뭐로 할까요? 한국 이름은 민준, 러시아 이름은 알렉산드르 어때요? 좋아요. 두 나라를 대표하는 이름들이었어요. 임신 중에도 일을 계속했어요. 이제는 경험이 있어서 첫 임신 때보다 수월했죠. 동료들도 많이 배려해줬어요. 나탈리아 선생님, 무리하지 마세요. 걱정 마세요. 이번이 두 번째라 괜찮아요. 하지만 몸은 예전보다 힘들더라고요. 지훈이와 서연이도 동생을 기다리며 설레했어요. 엄마, 동생 언제 나와요? 조금만 더 기다려, 빨리 보고 싶어요. 두 아이가 동생 방을 꾸미는 걸 도와줬어요. 러시아 인형도 놓고 한국 전통 장난감도 준비했죠. 동생이 좋아할 거야. 지훈이가 신나했어요. 드디어 진통이 시작됐어요. 이번에는 훨씬 빨리 진행됐어요. 으악! 30분 만에 아기가 나왔어요. 건강한 아들이에요. 민준이를 처음 안았을 때 또 다른 감동이었어요. 안녕, 민준아, 한국어로 먼저 말해줬어요. 그리고 프리베트, 알렉산드르, 러시아어로도 인사했죠. 지훈이와 서연이가 병원에 와서 동생을 봤어요. 우와, 정말 작네. 귀여워. 두 아이가 동생을 보며 신기해했어요. 이제 우리는 5식구네, 강민혁이 말했어요. 정말 완벽한 가족이 됐어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아이들이지만 모두 사랑으로 연결됐죠. 러시아 부모님도 영상통화로 손자를 보셨어요. 손자구나. 정말 예쁘다. 할머니가 울면서 기뻐하셨어요. 빨리 러시아에 데려와라. 한국 시부모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손자가 이렇게 예쁠 수가. 시할아버지가 민준이를 보시면서 한박 웃음을 지으셨어요. 민준이가 돌이 됐을 때 정말 특별한 제안을 받았어요. 세계보건기구에서 할러 의료협력 프로젝트 책임자로 와달라는 거였어요. 제네바에서 2년간 근무하는 거예요. 담당자가 설명해 주더라고요. 가족과 함께 갈 수 있나요? 물론이죠. 가족 비자도 지원해드려요. 강민혁과 상의했어요. 정말 큰 기회네요. 하지만 당신 일은 어떻게 해요? 저도 NATO 파견 기회가 있어요. 시기가 잘 맞네요. 아이들 교육 문제도 고려해야 했어요. 지훈이는 한국 학교를 그만둬야 하는데 국제학교가 있을 거예요. 오히려 더 좋은 경험이 될 수도. 가족 회의를 했어요. 지훈이와 서연이에게도 의견을 물어봤죠. 스위스에서 살고 싶어? 스위스가 어디예요? 유럽에 있는 나라야.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언제 봐요? 서연이가 걱정했어요. 휴가 때마다 만날 거야. 그럼 좋아요. 결국 가족 모두 스위스로 가기로 했어요. 새로운 도전이었죠. 처음 한국에 왔을 때처럼 설레고 떨렸어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일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전 세계 의료진들과 협력하는 일이었거든요. 제 경험이 더 큰 무대에서 활용되고 있었어요. 나탈리아 박사님의 경험담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다른 나라 의료진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적응하셨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항상 그렇게 대답해요. 정말 그래요. 가족의 사랑이 모든 걸 가능하게 했거든요. 지훈이와 서연이는 스위스에서 더 국제적인 감각을 키우고 있어요. 이제는 영어, 한국어, 러시아어까지 3개 언어를 해요. 민준이도 곧 따라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정말 특별해질 거예요. 강민혁이 말해요. 새 나라 문화를 모두 아는 아이들이니까 정말 자랑스러운 아이들이에요. 2년 후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에요. 그때는 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설레면서도 기대돼요.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여행이었어요. 시베리아에서 시작된 작은 꿈이 이렇게 커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랑과 용기만 있다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걸 배웠어요. 여러분도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어려움이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어요. 저처럼 말이에요.